안녕하세요. 인사이드 헌터입니다. 여러분,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에서 젠슨 황이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신제품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우리가 열광했던 생성형 AI 시대의 종언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행동하는 AI, 즉 에이전틱 AI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챗GPT에게 질문을 하고 텍스트나 그림을 얻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이제 AI가 가상 세계를 넘어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스스로 추론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진화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가 기다려온 비장의 무기 차세대 AI 컴퓨팅 플랫폼 베라 루빈의 양산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로드맵은 단순히 GPU 성능이 몇 배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컴퓨팅 인프라의 단위가 칩에서 렉으로 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놓치겠지만 누군가는 데이터 센터의 배관과 신경망이 바뀌는 이 지점에서 제2의 엔비디아, 제2의 슈퍼마이크로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 투자자들과 빅테크 기업들이 베라 루빈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젠슨 황은 베라 루빈을 단순한 가속기가 아닌 6개의 고유한 칩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슈퍼컴퓨터로 정의했습니다. 놀랍게도 블랙웰 대비 추론 성능은 5배, 훈련 효율은 4배나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혁신은 성능 수치 뒤에 숨겨진 아키텍처의 대전 안에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플랫폼에서 익스트림 코디자인 전략을 통해 반도체, 네트워킹, 그리고 물리적 인프라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72개의 GPU와 36개의 CPU가 하나의 렉 안에서 마치 단일 칩처럼 작동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엔비디아는 광 케이블 대신 렉 뒷면에 3.2km, 길이의 구리 케이블 카퍼 BACK-PLAN을 심었습니다. 최첨단 AI 시대의 웬 구리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리의 귀환이야말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고 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신의 한 수였으며 이로 인해 암페놀 같은 기업이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엄청난 괴물을 식히기 위해 공랭식 쿨러는 퇴출되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는 100% 액체, 냉각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100kW가 넘는 전력 밀도를 감당해야 하는 이 상황은 슈퍼마이크로와 버티브 같은 열관리 기업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자 폭발적인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 재기 생성에서 행동으로, 그리고 물리적 AI. 하지만 하드웨어보다 더 가슴 뛰는 변화는 바로 물리적 AI의 실체화입니다. 베라 루빈의 강력한 연산 능력은 이제 공장, 건설 현장, 도로 위로 뻗어나갑니다. 지멘스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공장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복제하고 있고 캐터필러의 중장비들은 AI 로봇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닙니다.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환경을 인지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용 메타버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AI가 스스로 반도체를 설계하는 세상도 왔습니다. 시놉시스와 케이던스는 엔비디아 칩을 활용해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 에이전트가 다시 더 강력한 엔비디아 칩을 설계하는 무한 혁신의 루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베라 루빈은 언제 나오는가? 관련 수혜주는 도대체 무엇인가? X86 CPU를 만든다는 인텔과 AMD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영상에서는 엔비디아의 CES 기조 연설과 최신 투자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모든 궁금증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칠 것입니다. 첫째, 베라 루빈 플랫폼의 핵심인 6칩 시스템과 NVL72, 렉 스케일 아키텍처를 해부하여 기술적 해자를 분석합니다. 둘째, 액체 냉각과 구리 인터커넥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여기서 파생될 구체적인 수혜 기업들을 짚어드립니다. 셋째, 엔비디아가 그리는 네트워킹, 전쟁과 물리적 AI가 가져올 산업의 변화를 전망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제시하는 탑픽과 투자 리스크 관리 전략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블랙웰 사이클이 서막이었다면 베라 루빈 사이클은 본막입니다. 컴퓨팅의 단위가 바뀌고 인프라의 판이 뒤집히는 지금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앞으로의 10년 투자는 길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엔비디아가 그리는 2026년 이후의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기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전환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젠슨 황은 이번 CES에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던졌습니다. 바로 컴퓨팅의 단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칩이 컴퓨터였다면 이제는 거대한 렉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괴물 베라 루빈 플랫폼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챕터 1 6개의 심장, 하나의 괴물 베라 루빈 아키텍처 해부. 많은 분들이 블랙웰보다 얼마나 빨라졌어? 만 궁금해하시지만 진짜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젠슨 황은 베라 루빈을 단순한 GPU가 아닌 6개의 고유한 칩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6가지 어벤져스를 살펴볼까요? 첫째, 뇌에 해당하는 루빈 GPU입니다. 차세대 HBM4 메모리를 탑재해 블랙웰 대비 추론 성능은 5배, 훈련 효율은 4배나 좋아졌습니다. 둘째, 이 거대한 뇌를 조율하는 지휘자 베러 CPU입니다. 기존에는 인텔이나 AMD의 CPU를 빌려 썼지만 이제 엔비디아는 자체 설계한 ARM 기반의 베러 CPU를 탑재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설명드릴 x86 진영의 위기와 직결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신경망인 NVLink 6 스위치, 데이터의 고속도로, CONN이 CTX9 슈퍼 NIC 보안과 스토리지를 담당하는 블루필드사 DPU,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스펙트럼 6 스위치까지 이 6개의 칩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NVL70이라는 렉 스케일 시스템 안에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칩처럼 동작합니다. 이를 위해 엔비디아는 익스트림 코디자인이라는 전략을 썼습니다. 반도체, 네트워킹, 서버 설계를 처음부터 한 몸처럼 설계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추론 토큰당 비용을 무려 10배나 절감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경제적 해자를 만든 셈이죠. 챕터 2 인프라의 배관이 바뀐다. 마이너스 구리의 기환과 액체 냉각. 여기서 투자자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충격적인 변화가 나옵니다. 바로 연결성과 열 관리의 혁명입니다. 이른바 AI 배관공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먼저 구리의 기환입니다. 아니 최첨단 AI 시대에 웬 구리선입니까? 광 케이블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하지만 베라 루빈 NVL71렉의 뒷면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엔비디아는 렉 뒷면에 무려 3.2km 길이의 구리 케이블을 심어 거대한 백플레인을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렉 내부 통신에서는 구리가 광학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전력 소모가 거의 0에 가깝고 광전 변환 장치가 필요 없어 고장도 잘 안 나고 가격도 쌉니다. 엔비디아는 이 구리 백플레인을 통해 72개의 GPU를 하나의 메모리 공간처럼 묶어버렸습니다. 이 설계 변화의 최대 수혜주가 누구일까요? 바로 커넥터의 절대 강자 암페놀입니다. 월가는 지금 베라 루빈의 구리 설계가 암페놀에게 있어 아이폰 등장과 맞먹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액체 냉각입니다. 베라 루빈 렉 하나가 뿜어내는 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력 밀도가 렉당 100kW를 넘어섭니다. 기존 공랭식으로는 절대 시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바람으로 식힌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100% 액체 냉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조건입니다. 젠슨 황은 기조연설에서 슈퍼마이크로의 찰스 리앙 CEO를 언급하며 액체 냉각 생산 능력을 대폭 확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슈퍼마이크로와 버티브 같은 열관리 기업들이 단순 하드웨어 납품업체에서 데이터 센터의 생명 유지 장치를 담당하는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챕터 3 에이전틱 AI의 내용량을 늘려라. 스토리지의 재발견. 하드웨어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 위에서 돌아갈 AI를 봅시다. 젠슨 황은 이제 AI가 단순한 생성을 넘어 에이전틱, 즉 행동하는 AI로 진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에이전틱 AI의 핵심은 기억력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긴 시간 동안의 문맥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GPU에 붙어있는 HBM 메모리는 너무 비싸고 용량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기가 막힌 기술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GPU 메모리에 담기 힘든 데이터를 초고속 SSD로 빼내는 KV 캐시 오프로딩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AI는 무한대에 가까운 기억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술 덕분에 그동안 AI 수혜주에서 소외되었던 스토리지 기업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AI의 보조 기억장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보고서는 퓨어 스토리지나 넷앱 그리고 DDN 같은 고성능 스토리지 기업들을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챕터 4 네트워킹 전쟁 이더넷으로 영토 확장. 엔비디아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의 혈관인 네트워킹 시장까지 집어삼키려 합니다. 과거의 엔비디아는 인피니밴드라는 그들만의 리그를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베라 루빈 시대에는 이더넷으로 전선을 확장했습니다. 바로 SPCTR-UMX 플랫폼입니다. 이번 CES의 가장 큰 뉴스 중 하나가 바로 메타와 오라클이 엔비디아의 SPCTR-UMX 스위치를 채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브로드컴 칩을 쓴 스위치를 주로 사용하던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솔루션으로 갈아타기 시작했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는 브로드컴이나 아리스타, 네트웍스 같은 기존 네트워크 강자들에게는 명백한 위협 신호입니다. 엔비디아는 GPU부터 케이블, 스위치까지 모든 것을 수직, 통합하여 거대한 폐쇄적 생태계를 완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챕터 5가상을 넘어 현실로 물리적 AI와 산업용 메타버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이 향하는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물리적 AI입니다. AI가 모니터 밖으로 나와 공장, 건설 현장, 도로 위를 누비는 세상입니다. 보고서는 이 분야의 핵심 파트너로 지멘스와 캐터필러를 꼽습니다. 지멘스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공장 전체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캐터필러의 거대한 굴착기는 이제 사람 없이도 스스로 땅을 파는 AI 로봇으로 변신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젠슨 황이 말한 산업용 메타버스의 실체입니다. 또한 AI가 AI를 만드는 세상도 왔습니다.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같은 EDA 반도체 설계 기업들은 엔비디아 칩을 사용해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 에이전트가 다시 더 강력한 칩을 설계하는 무한 혁신의 루프를 돌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의 복잡도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지금 이들 기업은 구조적인 성장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챕터 6기계 X86과 리스크 요인.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베라 루빈의 등장이 반갑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인텔과 AMD가 장악해온 X86 CPU 시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베라 루빈 NVL72 시스템에는 엔비디아 자체 CPU인 베러가 탑재됩니다. 36개의 베러 CPU가 72개의 GPU를 완벽하게 제어합니다. 즉 AI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인텔의 제온이나 AMD의 에픽 프로세서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X86 진영에게는 실존적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로서 우리는 리스크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강해질수록 반독점 규제 이슈는 커질 것이며 이에 대항해 AMD, 인텔, 브로드컴 등이 만든 연합군 UEC의 반격도 거세질 것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베라 루빈은 단순한 칩이 아닙니다. 1. 컴퓨팅 단위의 변화 칩에서 렉으로. 2. 인프라의 변화 강에서 구리로, 공랭에서 수랭으로. 3. 영역의 확장 생성에서 행동으로, 가상에서 물리 세계로.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결론 파트에서는 오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가 제시하는 탑픽스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엔비디아가 던진 2026년의 화두, 베라 루빈과 물리적 AI의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컴퓨팅의 단위가 칩에서 렉으로 바뀌었고 데이터 센터가 공랭에서 수랭으로, 그리고 광에서 구리로 회귀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사야 하는가? 단순히 엔비디아 주식을 더 사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보고서는 낙수효과가 발생할 구체적인 섹터와 기업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베라 루빈 사이클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한 최종 투자 로드맵을 4가지 핵심 전략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투자 로드맵 챕터 7갱이와 청바지 전략, 인프라의 건축가들. 첫 번째 전략은 인프라의 건축가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베라 루빈 NVL71X 시스템은 기존 데이터 센터에는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하고 뜨겁습니다. 렉당 100kW가 넘는 이 괴물을 식히고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보고서는 가장 확실한 타프픽으로 슈퍼마이크로와 버티브를 꼽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단순한 서버 조립 업체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가장 먼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타임 투 마켓 능력을 갖췄으며 무엇보다 렉 스케일의 액체 냉각 생산 능력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젠슨 황이 기조 연설에서 찰스 리앙 CEO를 직접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버티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밀도 전력 관리와 냉각 솔루션을 턴키로 제공할 수 있는 버티브는 데이터 센터 리모델링 수요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AI라는 금광을 캐러 가는 사람들에게 곡괭이 서버와 청바지 냉각 전력을 파는 기업들입니다. 투자 로드맵 챕터, 이 구리의 르네상스 숨겨진 수혜주 암페놀. 두 번째 전략은 연결의 재발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의외의 포인트였을 텐데요. 바로 구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광통신에만 주목할 때 스마트한 자금은 이미 구리 커넥터 시장의 절대 강자 암페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베라 루빈 NVL71렉 하나에는 무려 3.2km 길이의 구리 케이블이 백플레인으로 매립됩니다. 렉 내부의 짧은 거리에서는 구리가 광 케이블보다 전력 소모가 적고 고장이 없으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암페놀은 이 고밀도 인터커넥트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많이 팔릴수록 암페놀의 구리 케이블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도체 사이클을 타지 않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자 성장주가 바로 암페놀입니다. 투자 로드맵 챕터 3 에이전틱 AI의 뇌를 만드는 사람들 EDA와 스토리지. 세 번째 전략은 소프트웨어와 메모리입니다. 젠슨 황은 이제 AI가 칩을 설계한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이 한계에 다다를수록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같은 EDA 반도체 설계 자동화 기업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솟을 것입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없이는 엔비디아조차 차세대 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혜자를 가진 독과점 기업들입니다. 또한 스토리지의 격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행동하는 AI는 긴 문맥을 기억해야 합니다. CPU 메모리가 부족할 때 그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받아줄 보조기억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보고서는 퓨어 스토리지와 DDN 같은 고성능 스토리지 기업들이 단순 저장소를 넘어 AI 메모리 확장 계층으로 재평가받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투자 로드맵 챕터 4 현실 세계의 AI 산업용 메타버스. 네 번째 전략은 물리적 AI의 실질적 수혜주입니다. 이제 AI 투자의 범위는 IT 기업을 넘어 전통 산업재로 확장됩니다. 젠슨 황이 파트너로 지목한 지멘스와 캐터필러를 보십시오. 공장을 짓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먼저 돌려보는 디지털 트윈, 사람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 건설 로봇.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가 꿈꾸는 산업용 메타버스의 종착지입니다. 제조와 중공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이들. 기업은 AI 묻은 전통주가 되어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투자 로드맵 챕터 5 리스크 관리지는 해를 조심하라.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냉정하게 피해야 할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X86 CPU 진영에 닥쳤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자체 CPU인 베러를 씁니다. 인텔과 AMD CPU는 AI 서버의 주인이 아닌 단순한 관리자로 전락하거나 아예 퇴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엔비디아 생태계가 강력해질수록 X86 진영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네트워킹 시장의 전쟁도 유의해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더넷 시장까지 침투하면서 기존 강자인 브로드컴이나 아리스타, 네트웍스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비록 UEC라는 반엔비디아 연합이 결성되었지만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의 수직통합 솔루션이 시장을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2026년 CES에서 엔비디아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신제품 발표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산업은 AI 산업이 될 것이라는 미래 권력의 선포였습니다. 베라 루빈 플랫폼은 반도체, 전력, 냉각, 통신,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산업의 지형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AI 거품론을 이야기하며 두려워할 때, 누군가는 데이터 센터의 배관이 바뀌고 뇌 구조가 바뀌는 이 흐름 속에서 제2의 엔비디아, 제2의 슈퍼마이크로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4가지 투자 전략과 리스크 요인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대입해 보십시오. 구리선을 만드는 회사, 서버를 시키는 회사, 그리고 공장을 디지털로 복제하는 회사. 기회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위에 올라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CES 2026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